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일입니다. 네, 연결 잘 보내셨죠, 여러분? 우리 시장이 개장, 긴 연휴 휴장 이후 개장을 앞두고 FOMC에서 B컷 0.5%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1년간 5.25에서 5.5%라는 상당히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연준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0.5%를 했다. 이게 사실 그냥 액면으로 딱 받아들이기에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B컷을 했을 때 2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첫 금리 인하를 0.5% 이렇게 B컷을 했을 때 미국 시장이 뭐 2%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이후로 그냥 계속 떨어졌어요. 왜 그랬냐? 이제 경기예요, 경기.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은 그러니까 통화 유동성, 그러니까 통화 유동성이죠. 연준의 FOMC는 통화 유동성 이게 이제 PER을 결정해요, 주식에.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냐에 따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면 주식의 PER이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화 유동성을 결정을 하는 요인은 일단 경기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호황이 되는 거고 디플레이션은 불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통화 유동성에 대한 집중만을 우리가 해왔는데 사실은 경기라는 것이 본질이죠. 주가의 실적을 결정을 하는 것은 경기예요. 그러니까 주가, 제가 늘 말씀드린 주가는 EPS 곱하기 PER.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 우리 주식 투자 못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떻게 올라가느냐를 결정을 하는 건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실수하고 왜 내가 사는 주식은 자꾸 떨어지냐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생각지 않고 예전에 10만 원 했던 주식이 지금 2만 원 갔다고 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주가는 10만 원 하던 주식이 2만 원을 갔다고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기업이 돈을 더 벌거나 아니면 시장에 돈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돼서 멀티플을 좀 높게 주거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이 이렇게 주가를 부양시켜 주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인이 생겼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은 많은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주가 실적이 안 좋죠. 지금 반도체도 실적 안 나오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잘 나오지만 메모리 앞으로 6개월, 9개월 전망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2차전지 실적 안 좋죠. 당연히 주가 떨어지죠. 거기에다가 유동성 지금 막 공급되는 시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B컷을 했지만 금리가 5%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는 유동성 공급이 아니죠. 그래서 주가가 대부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통화 유동성을 우리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 통화 유동성은 이제 완화로 가는 거죠.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니까. 물론 재정 유동성 공급을 계속 해왔어요, 미국은. 근데 이걸 이제 완화한다라는 걸 기대한 건데 EPS 경기를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경기를.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토니바퀴처럼 물고 물리는 건데 금리를 내린다. 이거는 경기가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 FOMC에서 B컷은 크게 인하했다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경기 우려를 크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B컷으로 했는데 예전처럼 B컷 했을 때 확 환호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짝 올라갔다가 오히려 되밀리고 고민하면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는 미국 대선 아직 남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에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0.5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빠르게 0.5%의 가능성을 한 50까지 올려놨었는데 그때도 사실상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지금 매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왜냐하면
설령 저는 0.5% 인하를 별로 좋게 받아들이고 있진 않아요. 저는 0.5% B컷을 이거 경기가 좀 빠르게 둔화될 여지가 분명히 좀 뭔가 있나 본데? 라고 저는 아직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의구심을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느냐? 올해 연말 내년까지 계속 가져가야 돼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걱정은 뭐냐면 경기거든요. 경기는 실적이거든요. 실적은 주가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되는, 경기가 빠르게 나빠지는, 기업 실적이 빠르게 둔화되는 상황은 주식 못 올라가요. 이게 이제 확인되면은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고 파월은 뭐 말로는 거의 대장이에요. 지금까지 역대급이에요. 변호사 출신이니까. 파월이 시장을 말로 안심시켜 줄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했거든요. 여지없이 파월이 말로 시장을 안심시켜 줬어요. 어떤 식으로? 이거는 지금 심각한 경기 위축을 차단하기 위한 B컷이다. 다시 말해 선제적인 B컷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실제로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잘 나왔죠. 근데 고용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했다, 이제 이건데, 오늘 밤에 아마 뉴스 타이틀이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B컷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내지는 경기 침체 우려 차단 기대, 이렇게 하면서 아마 시장에 올라갈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요 11월 5일 미국 대선이죠. 파월, 여러분 정치적 상황, 주식 투자자는 이런 정치, 사회, 문화 상황들 다 읽고 있어야 돼요. 파월이 트럼프에게 얼마나 괴롭힘 당했던지 지난 정권 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파월은 아직 임기가 꽤나 남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본인의 임기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기 전부터 막 트럼프는 파월을 계속해서 겁박하고 있죠. 그럼 누구보다 파월은 본인의 명예로운 어떤 임기 보장과 퇴임을 생각했을 땐 당연히 해리스가 되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최소한 B컷을 하고서도 시장이 실망하지 않게끔 계속해서 시장을 붙잡아 줄 가능성이, 음모론적인 관점이지만 저는 음모론적 관점이 손익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월은, 그리고 옐런은 계속해서 미국 시장을 떠받쳐 줄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무너져서는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리트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월스트리트이 무너지면 그게 즉시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연금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선거가 급격하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9월 중순이죠. 중순인데 그러면 앞으로 한 달 이상 좀 여유가 있는 거죠. 다음 회의는 11월 7일이에요. FOMC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당분간 양호할 것 같은데 정도. 그러니까 저는 창의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그냥 방어성 관점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연준의 이번에 어제 나온 회의에서의 점도표인데요. 여기가 지금 연말이에요. 이게 12월, 여기 24년도 12월이고, 이거 25년도 12월 전망이에요. 요게 평균으로 따지면은, 여기가 4.5니까 한 4.5 내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 0.5%를 추가로 더 내릴 걸로 12월 예상이니까. 그리고 내년도는 어디까지 잡혀 있느냐? 한 여기 정도 잡혀 있죠. 3%대 초반, 중반 정도, 3.5, 이것도 3.5 정도 잡혀 있는 거죠. 여기 4.5, 그러니까 4.5. 내년도 한 3.5 정도 예상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한 0.1, 그러니까 1% 정도 더 내린다는 얘기죠. 그럼 3.5% 가고, 현재 장기 금리 전망치는 한 3% 정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동기월 시점은 26년도, 여기가 26년도는 뭐 한두 번 내린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기였을 때는 한 3% 정도의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 잠재 성장률, 경제 성장률 혹은 물가 등등 감안하면은 뭐 2%대 후반에서 한 3% 이 정도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착륙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점도표는 연착륙 시나리오예요. 요 정도 상황이면 사실 폭락 같은 건 없이 그냥 무난하게 박스권 장세 정도는 갈 수 있어요. 물론 미국 시장이 밸류 부담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이렇게 버티기만 해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성장이 부재하면 주식은 답답해지지만 기본적으로 이 3% 시나리오는 미국의 성장률 그리고 정책금리 목표가 이 3% 시나리오면 이건 연착륙 시나리오거든요.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뭔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연착륙 목표로 이렇게 점도표가 찍혀 있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내년도도 평화로운 거예요. 이대로 간다면 뭐 내년도도 그냥 조정 좀 받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제 경험적으로는 그래요.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면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이번 같은 경우는 5.5%라는 금리를 1년 이상 유지를 했잖아요. 저 7월달 작년 7월부터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1년 이상 유지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하기에 들어가면 인하를 시작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경제적인 여건이 좀 나빠지고 증시 금융시장에 뭐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좀 생겨왔던 과거 전례를 봤을 때는 과연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올 연말이 아니라 내년의 숙제입니다. 내년의 숙제. 내년은 미국의 신임 대통령의 첫 해잖아요. 첫 해 이것도 마찬가지 새로운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이제 연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리스도 어쨌거나 새로운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민주당이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대통령이 재임할 수 있으니까 미국은. 그러면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8년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재선할 경우에는. 그러면 내년도 2025년도가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결국은 임기 원년입니다. 그죠? 이때 상반기가 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도 기업도 CEO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 2024년도 연말에 대표이사 바뀌죠. 2024년도 회계년도에 부실 다 떨어버립니다. 뭐 여러 가지 막 숨어있던 것들 막 다 튀어나와서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25년도 연초까지는 왜냐하면 전임자의 이건 실책이 되기 때문에 신임 CEO가 부실을 털고 가는 것처럼 새로운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뭐 실기 같은 것들을 털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은 괜찮은데 초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금리 인하기 초입에 이 과연 연착륙이 평화로운 시나리오로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여전히 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0.5% 비컷을 한 것을 당장은 안도하고 약간 안도랠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비컷하면은 경기 우려 때문에 많이 떨어질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S&P 500이 이 그림으로는요, 이거 한 번 더 갈 수도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이걸 제가 그 기술적인 설명을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여기는 매도하는 상승이에요. 요거는 매도하는 상승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여기서 삼각 수렴 주고 이렇게 한 번 더 올라가면 여기는 매도거든요. 이게 5파동 1, 2, 3, 4, 5파동의 4파가 트라이앵글에 올라가면 이거는 적극 매도거든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대장 모멘텀이었던 AI 모멘텀이 물론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얼마나 강력한 AI의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주느냐가 좀 변수이긴 합니다만 뭔가 AI의 어떤 꿈 자체가 약간 살짝 미지근해져 버렸다는 점,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시간적 조정, 기술적 조정이 좀 필요하다면은 그 기술적 조정의 가장 유력 시점은 2025년도 상반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24년도 연말부터 25년도 상반기까지가 오히려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저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 시황은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업종 종목을 제가 디테일하게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지만 시황뷰로는 큰 그림상으로 보면 경제 여건이나 상황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갈 때 와 그냥 흥분하고 있으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 상승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변수를 집어넣어서 애초에 봤던 구조가 얼그러지지 않는 한은 저는 실행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도 일단 지금 팔 필요는 없다. 물론 우리나라 업종 종목으로 들어가면 머리 아픕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너무 힘든 종목들이 많아서 업종 종목으로 들어가면 좀 머리 아프긴 한데 제가 코스닥 지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코스닥이 이거 월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선을 두 개 그어놨는데 우리가 막 세상 망할 것처럼 주식이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막 그냥 다 망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빠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던 게 이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예, 지금 시장이 여기 이제 코스닥 제가 710개 무너지는 자리 아니라 그랬죠. 코스닥 700이 그런 자리고 코스피 2500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리예요. 쉽게 죽는 자리 아니에요. 근데 이 이하를 만약에 가는 장세면 그때는 약간 하드코어하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선을 그냥 여러분들 뭐 겁먹으라고 그어놓은 게 아니라 선이 두 개죠. 선이 두 개. 여기가 정상적인 코스닥 지수의 장기적인 추세 최하단 라인이에요. 여기가. 이게 코스닥 700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라인은 뭐예요? 여기. 이 선은 뭐냐면 여기가 금융위기. 여기 금융위기고 여기가 팬데믹이에요. 이 세상 망할 것 같았던 때라는 거죠. 이 정도 급의 위기가 생기면은 코스닥 500 갈 수 있어요. 저의 관점은 그래요. 뭔가 큰일 났네 이거. 이런 게 터져야지 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700은 쉽게 안 무너진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기서는 뭐 아무리 무서워도 지금 장이 너무 안 좋은데 아무리 무서워도 지금 팔고 도망가는 자리는 아니라고 시장 관점에서는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한 요 정도 반등 저는 한 800이나 하면 요 정도 반등 보고 있어요 여전히. 그게 언제까지? 지금 9월 그리고 10월 11월 초까지 11월 초까지 가면 너무 타이트하게 가는 건데 한 10월 정도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약간 축소 현금 확대 한번 해놓고 뭐 봐도 별로 손해볼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을 여전히 유지합니다. 이번 주 전략이 아니라 제가 연말 전략으로서는 여전히 이 의견을 지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참고하시고 단기 시황은 오히려 미국이 조금 안도성 분위기가 좀 뜨겁게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변수가 테슬라예요. 예, 변수가 테슬라고 플러스 애플의 아이폰 16이 있고 이거 테슬라 10월 10일 로보택시 데이가 있거든요. 두 개 다 이벤트가 있잖아요. 얘네들 위주로 올라가고 그리고 미국 금리 비컷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중소형으로 갈 거예요. 예, 중소형주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메가캡 뭐 M7으로 가는 게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 구조상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 모멘텀이죠. 예,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모멘텀이거든요. 예, 개별 재료거든요. 개별 재료가 결국은 다 어쨌거나 실적과 근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금리와 관련한 일부 테마 플러스 실적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린 실적. 아직은 본격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 사실 미국의 비컷으로 인한 이런 금리 움직임도 저는 일정 부분 테마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정 테마성으로 보는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와서 유동성 장세가 오는 유동성 장세 혹은 금융 장세 이건 엄청 좋은 시장이거든요. 이거는 대세 상승의 폭발적 대세 상승의 시작이에요. 이거는 저도 바람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이건 최고 시장입니다. 예, 최고의 시황입니다.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는. 예, 이때는 실적이 안 나와도 올라가요. 실적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그냥
돈 몰리는데 그냥 같이 뛰어들면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예요. 이때 실적 막 필요 없어. 이거는요 실적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실적을 계속 강조하죠. 그죠? 네, 저는 실전가예요. 네, 저는 어릴 때 10대부터 저는 시장에서 진짜 이거 사고 팔고 이걸로 굴러먹던 전문가 중에 한 명이라 저는 뭐 경제 성장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래서 방송도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예언 같은 시황은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의 생각과 저의 전력을 여러분들께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제가 9월 뭐 10월 정도 가면은 저는 일단 주식을 좀 팔 거예요. 근데 팔아놓고 보다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좀 다시 살 거예요. 한 달 뒤라도. 왜냐면 그게 실전이니까. 근데 저는 이번 뭐 한 10월 정도까지 11월 전까지 좀 팔아놓고 싶다. 미국 대선 이후에 안도성 시세 정도는 놓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충분한 만족도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김동현이 맨날 실적만 얘기해. 에이 저 이론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주식이 어떻게 실적으로만 움직이나? 맞아요. 주식은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적이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 지금과 같은 시장이에요. 왜냐? 지금은 돈도 없지, 시황도 없지, 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성장에 인구 감소에 유동성 부족에 정책까지도 지금 문제가 있지 뭐 하나 긍정적인 게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각자 도생이에요. 주식시장에서 각자 도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적주 갖고 하는 거예요. 시황이 어려울수록 실적주가 부각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최고의 시황이라고 그랬죠. 실적 필요 없어요. 유동성 장세는 이게 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주식 공부를 한 3년, 5년 좀 나름 열심히 했다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실적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실적 잘 안 보고 있다가 역시 주식은 실적이 중요하네. 그리고 유동성 장세로 넘어갔는데 실적 찾고 앉아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때는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예? 유동성 장세로 완전하게 넘어가면 실적 필요 안 봐도 돼요. 그냥 시장의 유동성이 어디로 제일 세게 들어가느냐, 어느 쪽을 꿈을 제일 많이 꾸고 들어가느냐, 여기다가 몰빵 쳐야 돼요. 예?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가 되면 그게 바이오든 2차 전지든 뭐 로봇이든 뭐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로봇 경쟁력 없다고 보거든요. 2차 전지 쉽지 않다. 앞으로 필터링이 필요하다. 뭐 이런 개인적인 산업에 대한 생각이 있지만 다 필요 없어. 시장이 유동성 장세로 바뀌잖아요. 그럼 돈이 밀고 들어가면 같이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 여기서는 유동성 장세가 되잖아요. 뭐 3배, 4배 그냥 납니다. 이거 막 그냥 무식하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공부 실적 필요 없어. 그때 가서 실적 찾고 앉아있으면 이 수익 안 나요. 이거. 그때 가면 이런 애들은 오히려 비싼 주식이 돼가지고 돈 안 들어가. 이거. 여기. 근데 지금이 과연 미국이 금리 비컷 시작했다고 과연 이 시장이냐 이거예요. 저는 이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아직은 본격적인 비컷을 했다고 해서 유동성 장세로 진입한 것이 아니다. 지금은 여전히 금리 인하 초입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를 걱정하고 있으니까 경기를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테니까 경기를 걱정을 하는 구간에서 실적이 양호한 실적주의 차별적인 움직임을 여전히 따라가고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화장품을 계속 강조드리는 거 화장품 전부 다 아니에요. 화장품 조그만 종목들 뭐 미국에서 잘 팔리지도 않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 핵심 유통주 뭐 ODM 이런 거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랑 그리고 낙폭과대도 제가 전력망만 하시라 그랬죠. AI가 엮여 있긴 하지만 그러나 어쩌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많이 떨어진 게 올라오지 실적이 안 좋은 2차 전지가 많이 떨어졌다 올라오지 못한다 그랬죠. 죄송하지만 2차 전지 주주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근데 2차 전지는 실적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져도 잘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전력망은 보세요. 실적이 여전히 괜찮은데 주가가 30% 떨어지니까 금방 20-30% 올라와 버리죠. 어쩔 수 없어요. 아직은 실적이에요. 근데 이 실적 흐름이 본격적인 이제 유동성 장세로 바뀌는 것 같다.
그러면은 완전히 머릿속으로 싹 리셋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유동성 장세다.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연초에 이 정권, 미국의 정권 극초반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고 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정책 드라이브, 경기 드라이브를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쯤이면 내년도에 점도표가 3.5가 찍혀 있으니까 미국 잠재 성장률 뭐 2%대 후반이라고 보면 한 3.5 정도의 금리 타겟팅이면 그때부터는 돈을 풀어줄 수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인식이 바뀔 거예요. 그때부터가 저는 유동성 장세이지 아직은 경기를 걱정하고 있는 생존 전략이고 좋은 업종 종목에 국한해야 되고 많이 물려 계신 분들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은 안 돼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오히려 어쩌면 지금도 힘들지만 올 연말 내년 연초에 한 번의 허들이 더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장애물도 좀 피해가는 현금화 전략 같은 것들이 여전히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아지려고 하는데 초치는 게 아니라 이거 준비해야지 나중에 그때 팔 수 있잖아요. 지금은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다. 당분간은 오히려 미국 대선 전후까지는 좀 안도성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빡셀 것 같아.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중소형주면 우리나라도 약간 테마성 종목들 그리고 일단 테슬라가 전 변수일 것 같은데 테슬라가 AI 로보택시와 실질적인 자율주행을 얼마나 강력하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킬러 콘텐츠가 간다면 AI가 좀 살아날 수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변수일 것 같은데 보면서 가봅시다. 당분간 뭐 앞으로 주간 전략 정도는 뭐 큰 부담 없이 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으니 오늘까지도 반도체들 얻어맞고 했지만 조금은 당분간은 오히려 화이팅 하셔서 버티고 이겨내시고 실적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단기간에 수익률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들 참고해서 제가 내일 오후 4시에 제 유튜브 김동현 TV 채널에서 라이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거기 입장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